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남 대표님, 남초롱님, 저번에도 4.7 보선을 이기고 격려를 해주시고, 이번에 또, 어제 또 후원금 20만원을 보내셨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 대표님이. 저야 지금 수입이 너무 없는 관계로 감사히 쓰겠습니다만은 진행 비용으로 쓰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친문의 시대가 끝을 향하고 있다. 친문의 시대가 끝을 향하고 있다. 이런 칼럼을 쓴 친구가 박성민이란 친구인데요. 이 박성민이란 친구는 제가 그 기사에 이 친구의 칼럼이나 비평 기사가 나오면은 꼭 읽어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언론 지상에 나오고 그 공중파나 또는 종편에 나와서 조디를 나불대는 일부 평론가, 전직 국회의원, 변호사 또는 전직 보좌관, 비서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현상을 잘 바라봐요. 현실보다 이 박성민이라는 친구가 현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던데, 물론 제가 볼 적에는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이 있어요. 그래 어제 어떤 신문에서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해가지고 하는데 전반부는 맞고 후반부는 틀립니다. 그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박성민이라는 친구가 보니까 정치를 공학으로 안 보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친구라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공학으로 보지 않고 현상으로 봐요. 저는 맨날 현상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친문의 질주로 친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글을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은 친문의 지금 4.7 보선으로 친문이 타격을 받고 문재인이가 심판을 받았죠.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친문은 지금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일부 국힘을 말하는 겁니다. 야권은 국힘 하나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국힘, 친박과 유튜버 세력의 준동과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박성민이라는 이 친구는 4.7 보선에 안철수를 지지했어요. 안철수 쪽으로 상당히 경도된 친구예요. 예측이 다 틀렸어요. 얘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는 안 된다, 무조건 오세훈이 된다 말씀드렸고, 제 자랑하려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현상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적들에 나오는 그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스트 칼리지 교수 김민전이도 안철수를 지지했어요. 근데 결국은 떨어졌고, 그래 박성민이하고 김민전이 같은 경우 보면은 김민전이는 똑똑하고 미인이죠. 지적이지. 그리고 굉장히 중도적인 친구고, 박성민도 중도 보수 쪽이에요. 박성민 제가 평가하는 바로는 그 얼치기 유튜버들보다 100배 나아요. 근데 이 박성민 같은 경우나 김민정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안철수의 미련이 있어서 안철수의 국민힘 합당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가 거기 가서 날개를 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고고TV는 안철수는 소멸될 것이다. 끝났다고 말을 하죠. 그죠? 절대 안철수는 보수 쪽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개혁 보수 쪽에서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윤석열하고 엮일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엮일지도 몰라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친문의 시대가 끝을 향하고 있다. 친박과 친문, 그 패권, 태행의 시대가 10년이었다. 이 친구는 그 보수 중도 쪽이지만은 그 과거의 박근혜 시대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예요. 박성민이가. 김민전이도 그랬고. 근데 무능, 위선, 부패에 절망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친문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2030 세대가 민주당 지지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스윙 보트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 다 아시는 거고.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린 10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 박근혜 5년과 그죠? 문재인의 5년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박근혜는 그래도 착했어요. 착했어. 그래도 지성이 있었어.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았어. 그런데 문재인은 그게 없어. 그 양심의 틀이 난 게 아니라 양심의 돼지 틀이 난 게 문재인이죠. 늑대 틀인가? 아니면 홍합 틀인가? 하여튼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데 10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시간이다. 대충 맞아요. 이른바 친박과 친문 패권 10년은 퇴행의 시대였다. 맞습니다. 그 박근혜 5년은 보수 퇴행의 시대였고 보수 괴멸의 시대였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보수가. 그래 문재인의 10년은 보수만 쉽게 말해서 좌파, 좌파 쪽만 퇴행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퇴행시켰고 보수까지 퇴행시킨 게 문재인의 5년이에요. 박근혜는 보수만 퇴행시켰고 좌파는 퇴행시키지 않았어요. 보수의 계미를 갖고 온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보수와 좌파, 좌파와 우파,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퇴행시켰던 게 맞죠. 그래 얘도 이제 글쟁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새로운 시각으로 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가, 사욕이 공을 압도했고 공적인 것을 압도했고 과거가 미래를 질식시켰다. 맞죠? 박근혜도 과거만 봤지 미래 못 봤어요. 정치적인 것만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기득권이 혁신을 가로막았고 낡음이 새로움을 지배했다. 이거 기득권이 혁신을 가로막은 것은 양쪽이 박바나 문바나 딱 똑같은데 박근혜가 제2인자를 안 키운다. 미래 세력과 미래 정치 세력을 안 키운다는 거는 그건 맞아요.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권의 대권 주자가 없어요. 여러분. 국힘의 대권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발정 있는 홍씨란 놈이 나타나고 유승민이란 사람이 깔짝대고 있고 그죠? 김무성이가 재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놔뒀어야 됐어요. 유승민과 김무성을 박근혜는. 근데 문재인은 기득이 혁신을 가로막았지만 문재인은 그냥 놔두잖아요. 민주당 애들을.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손을 안 보잖아요. 그죠? 지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누구라도 지를 지지하는 이재명이나 친문 쪽에서 586에서 나와서 하면은 돼. 그렇죠? 근데 박근혜는 자기한테 반대만 하면 다 싹을 잘라버리고 말이죠. 매장을 시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후가 보장이 안 되고 탄핵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정치권, 우리 정치가 김영삼에서 일을 배운 사람, 김대중한테 정치를 배운 친구들이, 한 20년을 지배하면서 4.15 총선 때 확실하게 586에 부각되면서 그런 애들을 다 쳐내버렸죠. 그렇죠? 사람 키워야 됩니다. 분열의 언어가 통합을 물어뜯었고 분열의 언어가 통합을 물어뜯었고 아니죠. 문재인은 그랬지만 박근혜는 통합을 물어뜯진 않았죠. 마지막에 박근혜가 뭐가 잘못했냐면은 자기가 그 수렴 정치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공천파동의 핵심이 친박, 진박, 경상도, 서울 8개 달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강남권. 그게 박근혜 자체의 몰락을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최순실이가 있었더라도 총선 때 참패하지 않았다면은 박근혜는 그렇게 탄핵을 안 당했겠죠. 우리가 과반을 가져왔으면.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되다 보면 박근혜의 그 옹고집 문재인은 괴물이고 천박한 말이 지성을 조롱했다. 천박한 말은 박근혜 쪽에 산 게 아니죠. 문씨하고 문바들만 했죠. 공적 책임은 거추장스러웠다. 이거 문재인한테 하는 말이고 여기서부터 맞는 소리를 합니다. 얘가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생각하는 힘을 잃었고 질문하는 능력을 잊었다. 이게 핵심이죠. 박근혜도 불통이었고
문제는 대불통이었다. 대가리가 더 불통이었다. 생각도 안 하고 제대로 묻지도 못하니 혁신이 될 리가 없었다. 혁신이 없으니 오히려 온갖 곳에 혁신을 갖다 붙였다. 그죠? 아니 이것들이 뭐 하는지 몰라. 박근혜도 그때 말이야. 창조경제. 그게 뭐야 도대체. 문재인 이놈은 말이야. 5년 동안 적폐. 또 태양광. 뜬금없는 산소, 탄소. K백신, K한류. 혁신의 과잉은 혁신의 부재다. 민주정의당, 민정당 시대에 정의가 없었던 개혁의 시대에도 개혁이 없었다. 그리고 얘가 그 보수 진영을 되게 싫어하는 애인데 김민진하고 비슷해요. 민정당 시대에는 쿠데타 세력이지만 12.12 쿠데타 세력이지만 정의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 못 사는 놈을 위해서 잘 사는 놈들을 때려잡은 건 좀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문재인 정권은 뭐예요? 못 사는 놈을 위해서 잘 사는 놈을 보호한다는 거죠. 못 사는 놈을 더 못 살게 하는 놈들이야. 말만 화려하게 하고 돈만 뿌렸다는 것뿐이죠. 양심을 파괴했고 도덕을 파괴한 것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거죠. 개혁의 시대에도 개혁이 없었다. 문재인이가 개혁의 시대라 그러는데 웬걸? 무슨 개혁? 탈개혁이지. 그죠? 뭘 개혁이지? 개혁 대상이 문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박성민 이놈아도 혹시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공정과 정의마저 싸구려 부족처럼 소비되었다. 공정과 정의를 싸구려 부족이라고 삼은 놈이 싸구려 부족이 아니라 무당 부족을 삼은 놈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지. 그래서 21대 그 대통령 선거는 벌써 정해졌어요. 시대 아젠다가. 공정과 정의로 끝났어요. 벌써. 얼치기 평론가들 신문 사설 이런 거 보면은 윤석열이가 어젠다를 갖고 나와야 한다. 어젠다 필요 없다니까요. 어젠다 같은 경우는 벌써 시대 상황이 세대 상황이 정해졌어요. 20대 30대가 벼락 거지가 되고 영원히 방황하는 거에서 공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정의를 빼앗아갔다는 걸 시대가 정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은필가들 이거 뭐 사슬 쓰고 이런 애들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찍는 관계로 좀 깊게 봐요. 본능적으로 깊게 보더라고요. 한 1년 반 하는 게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그냥 허접하게 느껴져요, 요새는. 그게 큰 문제예요, 저도 이게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사법이 과거를 심판하고, 사법이 과거의 문제를 심판하고, 행정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맞죠? 지금 현재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국힘 대권 주자 없어요. 홍준표 3%, 안철수 2, 3%, 원희룡 1%, 유승민 2% 나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영원히 안 올라가요. 그 친구들 그거는. 지지율은. 그리고 저쪽에서 이재명이 지금 한 20% 나오고 이낙연이 7, 8% 나오고 정세균 1, 2% 나오는데 그거 다 꽝이에요. 꽝이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씀이 틀리나. 5, 6개월 오면 저놈들이 내전이 일어난다니까요.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을 치고 586에서 나오려고. 그래서 현재 저도 답답한 게 유일무이하게 좌우를 떠나서 저는 김종인 씨 팬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도구로 문재인을 치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든 사람을 지지해요. 내가 홍발쟁이를 그렇게 조지고 장제원이 그거를 상쓰레기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이용할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 씨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직의 리더는 뭘 해야 하는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박근혜도 안 됐고 문재인도 안 됐어. 그죠? 민주당 애들은 문바들을 동원해가지고 양념칠했는데도 지금 망해가고 있어. 국힘 지지 내부는 김종인 씨에게 떠나자
TK 수국골동 우파 유튜브하고 또 연계되기 시작했어. 쉽게 말해서 극우 세력. 극우는 없어요. 태극기부들하고, 그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주호영이가 대법원장을 만나달라고. 주호영이는 지금 야당의 대표예요. 쉽게 말해서 정치는 대통령,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원장이는 야당이나 여당한테 쥐 막는 자리예요. 쥐 맞는 자리. 거기 가지고 편만 들고 말에 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재호도 거기 갔더구만. 그게 다시 태극기 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김명수가 이야기를 들을 놈도 아니고 문재인이가 이야기를 들을 놈이 아니죠. 응? 물론 억울하죠. 주호영이가 판사 출신이니까. 야당 대표예요. 근데 현재 임시직이지만은 거기 가서 왜 차 속으로 들어가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냐 말이죠. 쇼잉이라는 거죠. 자기 지지세를 갖다가 얻고 당대표 선거에 TK 세력, 태극기 부대 세력, 우파 세력을, 우파 유튜버를 갖다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쇼라는 거죠. 박성민이가 말 잘했어. 뭐를 잘했지? 리더는 뭘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과거로 다 돌아가고 있어. 태극기부대하고 우파 유튜버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또 돈 팔아먹을 거야. 코인 빨아먹고 후원금 받을 거야. 드디어 움직인다. 국민의힘 돌격 돌격. 하물며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지난 10년간 사실상 대통령 리더십 부재 상황이다. 전략 컨트롤 타워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난 10년간. 맞는 소리예요, 이거는. 박근혜의 최고의 실책은 우파 괴멸을 유도하면서 그걸 괴멸을 유도했진 않았지만은 자기 지도자를 안 키운 거예요. 박근혜 최고. 자기가 대통령 그만두면은 자기를 살릴 자기 리더를 키우고 자기 대통령 후보자를 키워야 되는데 탄핵받아서 깜빵에 갈 때까지 하나도 없었어. 이제부터가 얘가 하는 말이, 박성민이라는 애가 하는 말이,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거인데 불행히도 민주당과 국힘 모두 여전히 친박과 친문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맞아요. 2012-16년 두 번의 박근혜 공천은 개혁적 목소리를 위축시키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보수를 개명시킨 건 맞다니까요. 2012년, 16년에. 그리고 수구적 친박의 행태는 선거 4번을 참패하고도 나서야 비로소 멈췄다. 그걸 누가 했나? 김종인이가 했다. 친박이 한 게 아니다. 4.7 보선은. 그러니 2012년, 16년, 2020년 무려 3번의 문재인 공천으로 만들어진 친문이 단 한 번의 패배로 변화를 설득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민심이 변했다. 민심이 문재인을 치기 시작했다. 12, 16, 20년 문재인이가 공천했죠.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정권을 헌납한 거야, 문재인한테. 근데 요번에 4.7 보선 결과가 보니까 문재인이가 이 친문을 등에는 문재인이가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끝까지 문재인은 문바에 달려가서 살 것 같지만 죽을 것이다 하는 게 얘 말의 논리고, 저도 맨날 그랬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그러잖아요. 제가 2024년까지 3년 동안 우리가 대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입법권은 쟤네가 갖고 있잖아요. 170, 180석.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가져오면. 검찰 같은 경우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싹 썰어버려야 돼. 쟤네 친박. 쟤네를. 그죠? 대통령이 구한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입법을 갖다가 우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쟤네가 또 탄핵을 갖다가 요청하면은,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가 막을 힘이 있지. 100석이니까. 그 이후에 또 보궐선거가 몇 개 일어날 거니까. 이 친구도 정확하게 말을 하네. 내가 어떤 영상에서 이정현이가 고성국이가 고성국 TV라는 놈이 이정현, 홍준표, 장제원, 윤희숙 해가지고 히득거린다고 한국 땅을 갖다가
황교안을 갖다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1년 동안 거짓하던 고성국 그놈이 미래통합당을 망하게 하고 한국당을 망하게 한 놈이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4.7 보선을 이기니까 마치 지들이 말이야 유튜브 방송에서 된 것처럼 친박들 이긴 것처럼 장제원, 홍준표, 이정현, 윤희숙 갖다 대려놓고 말이야 낄낄 꺼들고 말이야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전국이 이렇게 변화 같은데 대참패를 갖고 온 새끼가 놈이 고승국이란 놈이 완전히 그냥 그 예측 하나도 없어 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상이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돈빨이라는 거지. 얘가 말하기를 박성민이가 2016년 새누리당 총선 패배 후 총선 2016년 압패를 했죠. 그런데 친박 핵심인 이정현을 당대표로 뽑은 때와 지금 친문 진영 민주당은 흡사하다. 주호영이를 갖다가 원내대표를 뽑고 당대표는 주호영이 아니라 그놈 누구야? 윤호중이를 갖다가 원내대표로 뽑고 당대표는 그놈 누구야 그거? 홍영표가 될 확률이 되게 많으니까 2016년 총선 참패 후 보수가 멸망을 하고 박근혜가 탄핵 전일 때 이정현을 뽑은 그 국힘과 지금 현재 민주당은 뭐가 다른가? 그래도 민주당이 좀 나아 솔직히 하는 거 보면 똘똘 뭉치기라 하잖아. 응? 친박과 진무는 원리주의를 닮았다. 그건 됐고요. 지금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친박과 진문 이것들은 무능, 위선, 비패, 부패에 절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철회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스윙 보트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도 무능, 위선, 부패에 절망한 유권자들이 무당청으로 그냥 스윙 보트로 그냥 엄청 늘고 있고 결집을 하는데도 또 불공정에 분노한 2039가 MZ세대가 민주당에서 이탈하는데도 민주당 이것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국힘도 이들을 잡으려거리지도 않고도 퇴행의 길로 국힘은 들어가고 있다. 4.7 보선 후에. 그런데 이런 일체감이 없는 2030 중도 과거의 5060 민주화 세력이 저는 5060은 지금부터 며칠 전부터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50대 똘맹이들도 586들도 민주당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주위에 보면은 합리적인 보수들 계획들 많아요. 586 후배들 보면은 60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계속 늘어가면서 대선 판도를 앞으로 좌지우지할 텐데 유동성 장세 아닌가? 유동성 장세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이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 2030 중도 5060 개혁보수가 만나면서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과거에 안철수 같은 애가 비교할 게 아니며 안철수가 제3당을 갖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 그래서 정몽준이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다. 이놈은 5060 민주화는 뺐어요. 얘는 아직까지 멀었어 보니까. 제3후보가 안 된다니까요. 윤석열은 제1후보가 된다니까. 제3후보는 1당과 2당 중 한쪽의 리더십과 지지 기반이 흔들릴 때 불려 나오지만 정체성이 강한 1당, 2당 후보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순간 없어진다. 그쪽으로 몰린다. 요번에 안철수가 퇴보가 되고 퇴각을 하고 오성훈이 당선된 게 바로 그 전 과정이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중도 2030 이런 사람들이 국힘을 지지한 게 아니라 오성훈을 지지했다. 안철수를 갖다가 퇴각을 시켜버렸다. 응? 그러면은 이게 현재 야권에서 보면은 홍준표가 야권이지 국힘은 아니니까 국힘의 후보 유승민이랑 원희룡 무소속의 홍준표 또 제3지대 안철수 제3지대 윤석열로 부르되는데 이들이 일치를 하고 요번에 선거 때처럼 그죠? 단일화를 하고 이러면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을 해요. 얘가. 근데
잘못 분석했다는 거죠. 응? 중심엔 윤석열이 있고, 그죠? 국힘은 후보를 내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애가 유승민뿐이 없어요. 근데 유승민은 합리적이니까 유승민이 국힘에 남든 또는 김종인 체제로 흡수되든, 그죠? 윤석열한테 양보할 수뿐이 없어요.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홍준표는 끝까지 양보 안 할 것이고 안철수도 끝까지 얘는 대통령이 꿈이야. 헛꿈이라는 거죠. 견몽, 개꿈. 그래서 지금의 분열이 된 게 아니고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끝까지 이렇게 분석한다 그러는데 분석은 개꿀? 어떻게 제3지대가 윤석열 안철수로 분리돼?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죠. 제3지대라는 것은. 제3지대가 또 한 지대가 있나? 안 되죠. 그리고 다른 야권에서 국힘과 홍준표. 그죠? 그러면 뭐 야권에서 그러면은 국힘 세력도 홍준표한테 양보 안 할 거고 홍준표는 얘가 꼴통이니까 진짜 독보다니까 양보 안 할 거고 망치는 놈이니까. 그럼 제3지대에서 또 2명이나 1명이 나와. 윤석열이 이길 거지만. 그럼 3명이 나와? 그걸 경선을 통해 한다. 지금 이런 걸 해요, 얘는. 그래, 얘가 중도 보수고, 그 다음에 좌파 성향도 많기 때문에, 안철수 끝까지 넣어, 얘는. 어떻게 된 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명분상 국민의힘 경선 참여보다는 제3지대로 끝까지 완주하거나,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거는 맞죠. 중심이 뭐가 있어요? 윤석열과 김종인 씨가 있는데, 흡수한다니까? 원심력으로 국힘을 무너뜨려서 흡수한다니까? 그리고 얘가 또 말을 하기를, 홍준표는 국힘에 복당할 것이다. 이거는 맞아. 그럼 홍준표는 홍준표로 찌그러진 거기서만 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 같고, 저는 사자 대결로 간다고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틀릴 수가 있지만은, 여권에서 2놈, 야권에서 2놈이 나온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얼치게 평론가하고 제 하는 말이. 그리고 안철수는 거기 나오곤 되질 않아요. 국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되려야 할 것이다. 결국 국힘 후보는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국힘 경선이 본격화되면 이들의 지지율도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중에서 국힘 쪽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나와도 윤석열한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 튀어나온다니까. 유승민은 초선하고 재선 개혁 보수들이 이쪽으로 온다니까요. 국힘 윤석열 쪽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윤석열은 국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홍준표나 안철수 같은 애가 있는 한에서는. 그리고 TK와 유튜브 세력이 그 준동하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봐서 얘가 이제 하는 말이 결론을 이런 말을 냅니다. 어떻게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친박과 친문의 시대가 끝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맞아요. 요번에 윤석열로 정리가 되면은 그 윤석열이 친박들한테 굉장히 비호감을 갖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시킨 놈 이렇게 되잖아요. 탄핵은 윤석열이 안 시켜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놈 그 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응? 참 이걸 소개시켜 드렸지만 좀 그시기 하네. 2번 읽어보고 말씀드렸는데 읽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거 결국은 그냥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러네. 분열을. 누가 뭐래도 고고TV는 간다.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체제로 간다. 당분간은.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